좀 서서 좀 할게요. 자, 따라서 생육대로. 자, 왕세정사. 왕세정사. 자, 묘절태양. 묘절태양.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운기가 제일 전적으로 뭐라 그랬지, 내가? 절. 원래 절을 원래 절태양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절태양생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시발, 사람 태어나는 시점을 생육대로 이렇게 우리 외우거든. 절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포배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세기가 있기 전에, 태. 제일 처음, 태. 이렇게 합해서 그냥 포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지가 포예요. 아시겠죠? 포태술하면은 절태 두 글자를 가지고, 12운성의 제일 낮은 단계 두 글자를 따서 포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걔가 하면은, 생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이제 해석을 해봐요. 자, 사람이 일단 태어나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팔자에 그러니까 이제 생이라는 거 있다는 저게 무슨 말이야? 팔자에 생이 뭐야?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내가 학습하면 되니까 일단은 팔자에 생이 있다. 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선전을 하는 거야. 선전. 자기 선전을 잘하는 사람이 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뭘 받지? 후원을 받아. 그래서 이 생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후원성이라고 해요. 후원성. 세인들이 말하기를 선생 보고 선생님 참 사람 복이 많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 참 인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말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는 거고 생. 그러니까 이 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앉은 자리가 국방석이야. 직장에 가면 상사의 후원, 도적을 받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의 이쁨을 받고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면 안 돼. 앉은 자리가 국방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생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딱 태어나면 뭐가 있지? 태어날 때 태분 같은 게 묻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태어나면. 그게 그 오육이에요. 그 사람 말 못하는 부끄러운 과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그지? 후원을 받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 세 가지 설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욕이라는 것은 씻겨준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왜 이 도화인데 이 말이 맞냐면 우선은 말가벗는 거예요. 말가벗는 거. 나체도화 이런 말 하잖아, 그지? 나체도화. 그 왜 말가벗냐? 도화라는 게 있으면 우리 어릴 때 말가벗고 놀고 이러는데 뭘 몰라? 수치심을 몰라. 선생님 무슨 소리 합니까? 저는 한 번도 사는 사람으로서 옷을 벗어보는 일이 없고 내가 무슨 도화가 있다고 해서 돌아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도화가 있으면 사내 앞에서 여자가 도화가 있으면 옷도 벗고 그러는데 그건 자랑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파서라도 의사 앞에서라도 가가지고라도 옷 벗을 일이 많아요. 도화는 우리 좌우묘가 도화가 되잖아, 그지? 거기 예를 들어서 수술 물상도 많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벗어야 되는 일이 있다, 도화라는 게. 그 다음에 용모가 어때요? 일단은 맑고 깨끗해요, 도화. 계속 씻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씻는 행위는 매일 반복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반복되는데 어떤 수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떤 반복물상을 계속 하려면 이 도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공부하는 알아듣는다, 이해한다, 학습한다, 흥미를 느낀다. 공부를 진짜 잘하려면 흥미를 느껴야 되는데 흥미를 느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처음에 그 지루한 단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냥 여러분들 막 떠들고 있는데 이거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녹음해가지고 동영상 보고 내가 학습 방법을 알려주겠는데 녹음해가지고 100번을 들어 그냥 계속. 그러니까 100번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 그리고 선생의 강의가 항상 이런 패턴이라는 걸 알게 돼. 패턴을 이해하면 클래식이 뭐가 재밌냐고. 음악 같지도 않고. 근데 클래식을 말이야. 맨날 그 클래식이 그나물의 조각이잖아. 근데 그거를 100번 이상 들어. 200번 이상 들으면 클래식을 이해하게 돼. 클래식의 맛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클래식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악이 별로 안 좋아. 근데 국악을 어릴 때부터 국악을 계속 접하고 하면 그 국악의 맛을 알게 되는데 반복이야 반복. 그냥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말고 공부했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교과서를 자꾸 100번, 200번 읽게 되면은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내는지를 다 안다니까? 무슨 문제를 내는지를. 그러니까 이거 반복해서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도화가 반복물상이야. 도화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런 상황 나타나고 반복 상황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도화에, 그러니까 요괴 글자가 나한테 우리 비식재간인 해가지고 관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잡은 뭐야? 쳇바퀴 도는 일상 같은 게 그 사람의 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는 뭐 간대물상이니까 복장물상이야. 여자가 보니까 식신상관이 되는, 자, 지금부터 지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천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천간에는 호텔을 매길 수가 없잖아, 그지? 여자가 식신에 해당하는 글자 시간이 관대다. 이러면 내 자식이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100%야, 100%. 아시겠어요? 관대물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관대물상은 복장물상이에요, 복장물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류학과라든지 이런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면 잘 차려입은 정장은 종교적 신념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가야 돼요. 옷을. 그러면 왜 사람이 옷이 중요하냐? 자, 우리 팔자에 관대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이 있냐? 십시일반 사람들이 모아주는 돈이 있어요. 모아주는 돈이. 결혼할 때 우리가 뭐 받아요? 부주 축의금 받잖아. 근데 출리 입고 아디다스 입고 결혼하는 애들은 없잖아. 아무렇게나 복장, 반드시 의관을 갖춰요. 특별한 날이어서 의관을 갖추는 게 아니라 관대물상, 내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가족을 꾸립니다 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복장물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이비교 주든 뭐든 종교물상이야말로 합법적인 구걸이에요. 아주 민망해.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보면은 왜 돈통 같은 거 이렇게 그걸도 뭐 남양분유 깡통에다 받으면 될 거를 굳이 좀 쪽팔리니까 윤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십시일반 돈 넣잖아. 그지? 그거 뭐 당연하고 그거 굉장히 창피한 거거든, 그거. 그리고 목사님 존경하고 이러면은 온라인으로 입금해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거기서 뭐 코 묻은 돈까지 받고 또 스님들도 뭐 하면 불전함 그거 보면 안 쪽팔리나 기도하고 돈 넣어달라고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어떤 놈이 또 가져갈까봐 또 CCTV 또 설치해놓고 쪽팔린 거야. 근데 쪽팔린데 아무렇지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런 십시일체를 할 때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관대물상, 복장물상이 있어야 되고 경찰관이 되면은 동네 상인들이 조금씩 모아서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거 받으면 그게 부정행위네 뭐 이래가지고 뭐 내가 대통령 되고 내가 뭐 시장 돼가지고 그런 것을 막 엄단하겠다고 막 설치는 그런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있는데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 자리를 떠는 거예요, 사실은. 관대물상이라는 것은 그런 게 좀 모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걔네들은 뭐해? 갇혀서 생활하잖아. 예를 들어서 관대물상. 저 시민 지팡이라는 새끼가 저 새끼가 말이야 검은으로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 그냥 냅둬야 돼. 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물상이라는 것은 십시일반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수업하고 수업료를 내고 이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가르치니까 수업료를 내고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검합이라도 좀 쓰시라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좀 모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라도 내가 좀 더 많이 받고 싶다. 이러면 내가 복장에 신경을 써야 돼. 복장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입고 오고 이렇게 복장에 별로 얘기 안 해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복장을 깨끗하게 항상 정장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뭐 잠바떼 입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선생님한테 방석도 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하는 거는 반드시 옷을 잘 입는 선생님들이 계획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장은 몹시 중요한 거다. 복장을 갖추어야 대접받고 이런 그 물상은 반대 물상이 그게 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보면은 자 한번 봐요. 생, 인이라 그랬지, 그지? 묘, 그지? 진, 이렇게 이제 넘어가잖아, 그지? 인묘진 관대물상인데 병화일가는 진이 관대잖아, 그죠? 근데 이 진 중에는 금의 길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수일간이다 그러면은 신, 생이 신이잖아, 그지? 유, 술 이러면 술 중에 뭐가 있어? 정화라는 재고가 있지. 그러니까 복장물상을 갖춰도 십시일반 돈이 들어오는 일간이 있고 아닌 물건이 있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월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월살이라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왜 그럼 지참금을 주느냐, 결혼할 때. 야, 너희들이 이제 뭐 성년돼가지고 가족을 꾸렸지만 아직은 너희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이러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사람들이, 그지? 스님한테 우리가 돈을 왜 줍니까? 아무런 생산도 없고 하니까 보살들이 돈을 모아서 스님 먹고 좀 사시라고 우리가 만행도 좀 하고 하라고 여비하라고 돈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직 능력이 없는 애들이니까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을 막 쓸 수 있어, 없어? 그 돈을 막 쓸 수 있어, 없어? 못 써요. 그래서 팔자에 관대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이 있어요. 근데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돈이 절대 없다고 그래요. 그래, 있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자, 여자가 약사다. 관대물상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 여자는 돈이 있어, 없어? 100%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자가 돈이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려면은 관대물상을 갖춘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을 보러 갔는데 그 선을 봤을 때 그 여자가 아주 그냥 검소하게 적당히 옷을 입고 온 여자하고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온 여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돈이 있어요. 저축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관대물상은 기본적으로 외로운 물상이야. 아니, 비구니가 외롭지 않아. 예를 들어서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관대물상을 갖춘 사람은 외로워요, 기본적으로. 외롭다고. 종교물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걔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약사 있잖아. 우리 비교한 대로 여자 약사는 저축한 돈도 있고 그런데 남자가 없어요. 독신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 관대물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관대물상은 뭐라 그랬지? 고립되어 있다 그랬지. 갇혀 있다 그랬잖아. 그 남편이 없다 있다 그랬지. 남편이 있어도 그 남편하고 부부간의 참다운 화합은 있다 없다? 없어요. 독수공방한다. 공방수예요, 공방수. 내가 예를 들어서 속세를 떠나가지고 수녀가 되겠다, 기운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관대물상으로 가는 거잖아. 관대물상으로 가가지고 내가 화려한 연애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지? 그 관대물상이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말이야 화려한 이제 중년에 이제 그 일탈을 꿈꾸면서 말이야 몸을 만들겠다.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 내가 뱃살이 붙고 살이 처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안 꼬여. 나 이제 연애 좀 하려고 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 운동할 때 그냥 운동하냐? 말고 뭐해?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동하지.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애들 남자 안 생깁니다. 관대물상으로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골프 친다고 뭐 골프복 사고 매일 골프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남자랑 그냥 진짜 파리 같은 놈들만 꼬여가지고 말이야. 둘이서 그냥 고기나 한번 구워 먹고 끝나는 거야. 거기서 만난 남자야. 살구나 끝나요. 절대 참견 합의 아닌데 관대물상. 관대물상 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도 뭐 목회지 종교인들도 좀 싸가지 없는 스님들이 있는데 그게 정답이야 사실은. 좀 말 함부로 하고 관대물상 그대로야. 나는 네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안다. 열면은 관대물상이 있는 거 아시겠죠? 관대물상 자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관대물상이 무조건 나쁩니까?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재정적 성취에서는 좋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말이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학생들, 제자들한테 더 존경받고, 예를 들어 더 하려면은 내가 관대물상을 낮춰야 된다니까.
하다못해 이 단월드도 옷 입잖아, 선생들이. 한복 입고, 흰 한복 입고. 여기 우리 이성 교주는 말이야, 흰 용프 같은 거 입고 있어요. 나타나고 그러는데 엄청나다고 생각하지만, 반대 수준이라니까. 내가 안다니까. 그래서 사석에서 만나면 굉장히 샤이하다니까. 수줍어 해요, 나 앞에서. 우리 안다고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근데, 운이 그렇게 흘러가면은, 관대물상으로 흘러가면은, 우리가 이제 연월 일시 시지가 있잖아. 근데 내가 술시에 놨는데, 나 관대물상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떤 옛날에 내가 팔자를 모를 때, 당신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먹고, 당신이 공직자가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말년에 관대물상이 이게 무슨 공직자가 되겠냐고. 근데 공직자가 될 수도 있어요. 물상이라는 게. 뭐 갑자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변신할 수도 있는데, 그 관대물상으로 간다는 것이 묘하고도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장생 아까 직장 옮기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 있든 직장에 있든 난 상사의 보스에 굉장한 총애를 받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록이 있거나 완이 있으면 반드시 독립해서 자립해야 돼요. 팔자에 록이 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이 있는 동시에 능력이 부여받은 거예요, 청부에. 그래서 인덕은 절대 없습니다. 누구에게? 부모한테 부사받는 것도 없고 인덕이 없는 거예요. 그 로강이 있는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에서 왕으로 합작되고 왕에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은 이제 명리를 가르치고 내가 지금 좀 서슬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명령을 전데 선생님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저작거리에 나와가지고 상인들의 팔자를 봐주면서 농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모는 그거 저기 뭐 빨간 반스 입으라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무슨 뭐 주걱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절도 갖출 줄 알고 얘기할 줄도 알고 굉장히 스펙트럼입니다. 그 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왕. 그 스펙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종래 왕으로 가야 되는데 관대로 간다 이게 돼. 그러면 이거 좀 웃기잖아 내가 이게. 그래서 내가 한때 팔자를 쭉 공부하다가 이제 나의 이제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이거 이제 종철이 이거 종교계 아니야, 종교계? 이러니까 몹시 우울하더라고, 나는 이게. 나 진짜. 뭐 종교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종교계라고 와가지고 한영받지 않는 적이 없어요. 조용기 목사를 만나면은 꼭 주님의 말이야, 그게 뭐가 돼야 된다 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돌아버리고 말이야. 내가 무슨 태고종, 종마장 만나면은 빨리 우리, 가서. 문선명이야. 우리 가정 편하게 하려면 와서 한잔 대접받아요 저는. 그 다음에 저기 대순질레 가면은 말이에요. 저기 몇 분이 전당에 있는데 그 길거리에서 도와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저도 모르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 전체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걔네들 그저 법대에 앉아가지고 그 대순질레 애들 다 모아놓고 말이야 이 생육 대롱이 가르치라는 거야. 이게 6대 보직 주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모든 걸 나중에 이런 파격적인 제안받고 이런 내가 종교계에서 나를 환영하는 건 나한테 무슨 특별한 심장이 있거나 나한테 영성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팔자야 팔자. 이거 한세. 그래서 내가 근데 이거 나 진짜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문화 수업을 지난해 했는데 그 전에 부산에 그 아까 내가 오게 된 동기 직접 동기는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그 표면적 동기는 부산에 있는 스님들을 가르치러 온 거예요. 스님들이 돈이 많아. 왜 많냐? 자기 돈이 아니거든. 그 보다 돈이 아니기 때문에 스님의 수업을 계속 이렇게 듣고 우리 좋은 스님들 많죠. 스님들은 다 저한테 잘하고 선생님 따르고 해요. 머리를 깎은 사람들이 머리를 깎은 사람한테는 유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 깎은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역술인 이런 그냥 뭐 술사인데 이 사람들 내가 스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단도 만들었고 내 종정이야 종정 내가 사찰도 본당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사찰에 가기가 싫어. 귀찮아.
그래, 그 여자들이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주머니에 손 넣고 내가. 담배 물고. 그러니까는 점점 복장을 하고 있어야 돼. 용수 나져 있어요, 이거. 아, 진짜. 그리고 이렇게 안 앉아 있어요. 알죠? 그 단상주. 스탠스. 근데 내가 왜 이런 걸 하게 됐지 했더니 그게 그 정해년이에요. 그 해년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하기로. 그래서 관대물상은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록으로 간다. 록으로 가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자립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록이라는 거하고 재하고 이거 차이가 돼. 재는 돈이잖아, 그지? 록도 뭐 먹고 사는 거야. 록은 정기적으로 떨어지는 록봉 같은 거야. 월급 같은 거야. 우리가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정기적인 수입이 정해진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써도 다음 달에 또 돈을 받으니까. 근데 큰 재화가 한번 있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내가 망가지면 작살을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재물을 더 지키기 위해서 더 구두쇠같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제가 우리가 살려면은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일자리를 늘려야 그 월급 받는 애들이 돈을 계속 주기적으로 쓰니까 이게 경제가 되는 거지. 5,000원짜리 설렁탕, 오늘 5,500원으로 올려도 설렁탕을 많이 먹어야지. 아무리 그 부자가, 김부국자식의 부자가 말이야, 100만원짜리 식사를 매번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제는 전혀 살아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록. 그 다음에 록이 있는 애들은 신용카드 같은 걸 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망신살이야, 그 살이. 처자식을 부양하고 일을 하면서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직장인들이 아빠 힘내세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아빠 힘내세요가 우리 아빠가 백수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빠 힘내세요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빠 힘내세요의 그 아빠는 뭐야? 직장인 가장이야. 직장인 가장. 아빠 힘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꼬맹이들 조그만 애들이 나한테 아빠 힘내세요 노래 부르길래 내가 가사 바꿔줬어요. 아빠 푹 쉬세요. 내가 가사 바꿔놨어 내가. 되지도 않는데 무슨 뭘 힘을 내요. 힘이 넘쳐서 뻗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고 그래서 그런 망신 힘 지치고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왕. 그래서 록이 있는 사람들은 너는 참 건실하게 수입을 가지고 너 잡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프로 아마의 한 장 차이야, 100장의 차이. 사람은 말이죠. 그 사람이 늘 모자란 듯한 것을 터치해주면서 얘기해줘야 돼요. 참 합리적이고 참 건실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인복이 진짜 너무 없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100번 공감하게 돼 있어요. 뭐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매일 부양하는 것밖에 없어. 자, 록사양 합작이 보자고. 자, 록을 받아서 뭘 해? 부양하잖아 가족을. 록사양. 그지? 그런데 부양하지 않으면 뭐해 가족들이? 죽잖아. 사.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아서 그런 걸 록사양 합작 이렇게 내려서 우리가 보통 가르침 학교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데 그건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명훈이라는 도곡에서 보면 자 착하게 살아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명리가 뭐냐고 하니까 자기 팔자를 알고 수분에 맞춰서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명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팔자대로 살아가요. 자, 분수대로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근면하게 살아라는 가진 자들의 논리야.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렇게 열심히 뺑이 치고 살아. 그래야만 이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일단 얘기하자고. 일단 어쨌든지 간에 팔자대로 사는 거야, 일단 예를 들어서. 팔자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록 다음에 그 록사양 합작이 가장 건전한 이 사회의 중추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들은 아무런 그 인복도 없이 열심히 자기가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해야 되지? 먹여 살려야 된다. 부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지가 있는데
왕이라는 것은 내가 이 지존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준 거예요. 후원을 받은 거라고. 선생이 예를 들어서 명리의 지존이라고 하면은 내가 진짜 공부에 통해가지고 매주는 게 아니라 이 선생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스포크스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포크스먼이라는 건 뭐 기사도 나가고 뭐 방송도 타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생이라는 것이 그 학당기인 이런 말 붙여. 여러분 여기 알죠, 그죠? 학습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존이라는 것은 학습이 수반되고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 그 다음에 좀 골 때립니다. 모랄이나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나 가치가 좀 다른 거예요. 지금 기껏 내가 여러분들 설명하는 게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이렇게 누가 그 흠집 낼 수 없는 이런 그 절대 좋은 가치에 대해 가지고 야 그거는 사실은 니네들을 종으로 사육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겁니다. 종행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가치를 내가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니라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나도 학생들이 금방 성실하게 말하지. 예를 들어서 그것은 그런 거다라고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 왕에서 새로 가면은 새는 아까 내가 가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미 그 왕 노예한 겁니다. 새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관대라든지 세지나 이런 거는 다 뭐지? 진술충미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세 진술충미 있으면 무조건 하게 그러잖아. 그치? 그게 아니고 진술충미를 가졌는데도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 그치? 돈도 좀 있고 이러려면 월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관대가 있어야 돼. 관대, 진술충미가. 그 다음에는 뭐야? 반환이 세지에 해당되는 게 좋아. 세지에 해당되는 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지가 천살이거든. 이 양지라는 것은 좀 이따가 이제 공부할 거니까 하지만 일단 관대나 세지가 일단 진술충미에 해당되는 게 괜찮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세다면 뭐예요? 병 들잖아. 병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체력이 약한 거지. 아픈 겁니다. 아프면은 돌아다니고 운동을 해야 돼요. 돌아다니고 운동. 아니 선생님 어떻게 아픈데 그럼 운동선수로 대성합니까? 건강하고 활기차야 이게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처럼 병을 달고 사는 놈들은 없어. 뭐 우리 격투기 이거는 이미 수명은 있잖아요. 50 이후의 수명은 그냥 알츠하인 거예요.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달리기 잘한다? 50 넘으면요 반드시 하체에 이게 간 거예요. 운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운동 예를 들어서 체력을 강철같이 만든다. 바늘 하나 찔러도 안 들어가고 뭐 식스팩이 말이야 터질 것 같고 진짜 피곤한 애들이에요. 진짜 평생 그렇게 운동할 거야? 그거 빠지면요 정말 못 봅니다. 진짜. 그러니까 적절한 텐션 유지해야지. 아니면은 평생 운동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안 한 놈이 훨씬 몸이 나이가 들면. 그리고 더 오래 살아요. 운동했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활동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치? 인신사회가 병에 해당되는데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데 야, 너 열심히 외국에서 돈 번다 뭐 이런 얘기 우리 할 거 아니야. 그지? 그 병지에 해당하는 그 역마흔대 신살로 병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보통 식신과 재해 성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움직이면 돈 번다예요. 역마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병담에 뭐야? 사지사. 사는 예를 들어서 사라는 것은 죽었다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 성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 분야야. 사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분야. 예를 들어서 내 팔자의 재성은 사지에 있다. 이러면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런 추상적 분야에서 돈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뭐 나 운전을 하고 무슨 건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몸을 막 팔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돈 절대 안 돼. 이거는 어떻게 돈을 버신가 해서 짱돌을 계속 굴리고 앉아있어요. 무형의 산물이야. 사지가 재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는 일단 정신은 죽고 육체는 죽고 기능은 정신적 기능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저술가예요. 그러면은 그 관이 사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묘지. 묘라는 것은 묻혀 있는데, 자, 화계가 있으면 선생님 어떤 사람은 돈이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임수, 수의 화계지는 진이지. 진에는 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명이 화계지를 보면은 돈도 더럽게 없고 그냥 짝살나는 거예요. 근데 병화일간이 술이 화계지. 화계에는 뭐가 있어? 술에는 신금이 있지. 재가 있지. 화계에 재가 있는 일간이 있고 화계에 재가 없는 일간이 있어요. 화계에 있는 재는 착실한 저축을 의미해요. 착실한 저축. 저축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구두쇠입니다. 왜 구두쇠냐? 내가 이제 묘지에 누웠을 때 마지막 식사를 하고 사람들이 밥을 한 끼 차려주고 묻었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거밖에 먹을 게 없잖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그 밥을 먹겠어? 밥 하나 씹어 먹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이 구두쇠 있잖아. 그래서 돈은 뭐 엄청 많은데 이 사람 매일 뭐 저기 뭐 5천짜리 이상은 안 먹고 하는 애들 있잖아, 그지? 화계에 재. 화계도 재가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화계 다음에 절지는 반드시 단절 현상이에요. 단절 현상인데 절지라는 게 뭐냐면은 신살로 겁살이에요, 겁살. 우리 학생들 필기할 거 전혀 없어. 책에 다 있어. 이 내용들이 다 다시 반복되어서 강의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듣고가 이해하면 돼요. 절지라는 것은 절지는 진짜 이제 정말 운기의 바닥이야. 파행적인 거지. 단절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내가 가족을 지킬 수도 없고, 맛이가 안 돼요. 그런데 겁살이라고 해가지고 겁탈, 재물을 겁탈당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뺏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크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탈취했다. 이것도 절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절대고도 아니면 그거 못하면 어떻게 돼? 사형정은 해서 그냥 세상과 단절해야 되잖아요. 단절물상이라고 해요. 단절물상인데 묘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운계 바닥을 치는 애들이 전력세 합자가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는 계속해요. 논다니까? 절제 없는 애들이. 그 전에 그런 뭐 록사양 합작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보면 진짜 완전히 긴축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력세 합작들은 그렇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지야. 태지는 아까 내가 뭐라고 해서 갇혀있는다고 했잖아, 그지? 그리고 관대물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딱 갇혀있으면은 항상 불안한 거야. 심성 구조가 어떻다? 불안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서 누가 더 불안하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복장을 갖춘 사람이 불안해요. 군인은 항상 조마조마해. 위수지역을 이탈해가지고 무슨 사태가 일어날지, 비상사태가 일어날지 지탄하지 못해. 5분 대기가 활동할지. 경찰들은 항상 불안해. 왜? 관내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종교자들이, 스님들이 안심하라고 안심임명하잖아. 엄청 불안한 심성구조를 갖고 있어. 이거 보살들이 요새 너 착당 안 하냐? 야, 요새 저 공양주가 저거 붙이는 거 아니야, 저거? 이거 내 사생활이 노출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야,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혹시 얘네들한테 노출되지 않나? 굉장히 불안한 심성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불안해. 아까 내가 또 감옥에 있는 죄수도 그렇다 그랬지, 그지? 저런 저 길거리 깡패 같은 애들 있잖아. 저런 놈들도 태지가 많아. 그럼 태지 관등성이라 했잖아. 깡패들 말이야. 깡패들은 이렇게, 깡패는 심성적으로 불안한 애들이에요. 언제 칼 맞을 줄도 모르고 언제 다칠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뭘 해? 짝을 들어 다녀요. 혼자 있으면 아무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혼자 있으면. 그래서 이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반드시 보스를 만나서 기대고 싶어 한다. 근데 이 애들한테 뭘 주느냐? 그 애들은 반드시 그 어릴 때 그 깡패들은 숙소 생활을 해요. 숙소 생활을.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이 뭐 일을 하나 처리하고 이러면은 보스가 용돈을 좀 준다고. 돈을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니네 써라 이러면 이 애들이 뭘 하냐.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갖다 주는 놈 먹고 이거 가지고 야 국이나 사 먹자 해서 하는 놈 먹고
반드시 큰 돈이 들어오면 옷을 한 번씩 입어. 이게 관대불상하고 합작한다니까, 이 태지라는 게. 그리고 서양의 마피아들이고 뭐고야, 옷 한 벌 사입을 하더라. 그 다음에 그 애들 마피아 치고 성당 안 다니는 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깡패 종말은 목사야. 태춘이 아저씨도 그랬잖아요. 목사 다 하잖아. 신앙이 기회했다 해서. 그거 다 동료야, 동료.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불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정구조는 없이 불안한 애들이라고. 왜? 여러분들은 이런 깡패나 이런 애들이 태지, 이 안에서 긴장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유산될지 낙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눈빛이 예리하고 행동이 민첩하고 사납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종단에 그랬지만 스님 중에 험상 고 깡패 같은 스님 많아요. 생긴 거. 예를 들어서 동네 건달하고 비슷하잖아, 생긴 것들이. 그 관대물상에서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알아요. 이거 그 다음에 그 깡패들이 감옥에 가면은 말이야. 전부 다 그냥 제수복 입고, 아무 그냥 흰 메리아스 그냥 입는데, 걔네들은 반드시 필라를 입어요. 필라는 깡패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잘 된 거야. 필라 마크가 있어야만 걔들은 흰 티를 입고 있어. 아주 옷에 아주 목숨을 걸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관대물상이 있어서. 관대물상. 공신에도 나이키 이렇게, 이거, 내 집으로 이렇게 해서 걸어 다닌다니까? 이상한 놈들이야, 그게 애들이 특징인데, 그 관대물상이 있는 애들은, 그렇게 사납고 강한 애들이 아니에요. 더 담대하게, 더 세게 이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깡패가 붙으려고 하지만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종교계에서 어딜 가도 내가 환영을 받더라. 이 얘기는 깡패들은 다 저를 따라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형님 이런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정말 그래서 이것들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내가 식구인 줄 알아. 나 참 이해가 안 가, 얘들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인상이 아주 예리하고 그렇게 좀 내가 포스가 있어서 애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관대물상이, 종교적인 물상이 있고 관대물상인 사람들이 여기 보이고 그 외에는 맹탕이에요. 나는 그 부산역에 내가 한 세 번에 한 번인데 노숙자한테 담배를 뺏긴다니까. 노숙자들 눈에는 제일 만만하게 생긴 사람이 나야. 아저씨 담배 좀 달라는 거야. 그렇게 뺏기고 꽃 파는 할머니, 껌 파는 할머니한테는 백발백중이야. 껌 파는 할머니 갔다 들어왔다 이러면은 나한테 와서 껌 사달라는 건데 그거 한 번도 물리치지 못해서. 좀 성가실 때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다른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투영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어떤 구조냐에 따라가지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가르칠 때는 모든 스님들이 나보고 신장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난 진짜 엄청난 신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마침 관대물상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관대물상은 누구를 따르냐? 제왕불상을 따르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한번 내가 해줄게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제 우리 부채 공부하면서 이제 신기,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도, 귀신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나는 귀신을 볼 줄 몰라요.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다. 사실 귀신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혐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팔자에 이미 귀도가 열려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귀도가 없으면 귀신이 전혀 안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학생들은 선생을 보는데 선생은 학생들이 정확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너무나 선생한테 큰 신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신장이 도대체 어디부터 있는지 난 도저히 안 보는데 스님들은 다 한결같이 나한테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날 보고 나는 무슨 영안이 열렸네, 심안이 열렸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그 사람들과 마주보고 있을 때는 아직 성숙하고 무르익은 때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들 서로 마주보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는 아직 새로운 단계가 아니라고. 나는 여러분들을 사실 바라볼 필요가 없고,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뭐가 써져 있는데 흰 판을 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공간을 보고 이게 진리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걸 봤는데 저 사람들은 이걸 못 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찾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쏠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이 눈을 맞추고 있으면은 1대1로만 눈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난 젤러시가 파생돼요. 왜 귀신도 신이냐? 신의 속성은 젤러시야, 젤러시.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다, 뭐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눈과 눈을 마주치고 가르치는 건 몹시 좋은 거고 훌륭한 거지만, 사실은 나는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눈을 같이 안 마주친다는 게 좋다라는 것은, 그 나중에 이제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근데 그건 때가 아직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 어느 때에 이러면은 수업이 좀 달라요. 내가 이게 카트 하나 치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게 돼요. 그냥 아마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단계 때가 있어, 때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종교물 싸우러 간다는 게 묘하다고,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이제 내가 얘기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태 다음에는 양이야. 양은 이미 만삭의 단계 이런 거예요. 이때는 이 사람은 이제 유산된 거를 염려 없어. 그러니까 애가 어때요?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비 와도 뭐 우산 막 쓰고 이러는지 않아요. 그냥 비 맞고 다니고 이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진술충미 이 사고의 글자에 뭐가 붙냐면 처음에 양이 붙어. 양. 그 천살인데 양. 내가 부모님한테서 태어났을 때 뭘 갖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던 절의 상태에서 태어날 때 육신 한 덩어리, 피와 살 한 덩어리를 내가 이미 뺏어 먹고 갈라 먹었지. 네. 그래서 이 천살이 있는 애들이 유산을 받아요. 팔자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록, 왕 이런 애들은 절대 유산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그 왕지 있는데 독자예요, 독자. 그 우리 아버지 뭐 어머니가 뭐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공직생활하고 했으니까 다 내 거잖아, 그지? 다 내 거. 다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부모님이 가진 모든 재산을 고스란히 닦아먹고, 부모님께 보통의 자식들보다는 훨씬 더 내가 잘해요. 뭐 잘한다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돈을 잘 들여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뭐 처자식이다, 뭐 부모님이다, 가족들한테 돈을 좀 많이 잘 드리는 사람이 잘 주는. 그러니까 인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딴 데는 보지 않으면 엄마 아버지 근데 뭐 우리 어머니 굉장히 인수 좋고 해서 뭐 돈 필요하고 전화하면은 잘 주고 하지만 반드시 갚아드려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자도 챙겨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왕. 근데 양지가 있거나 절지는 인덕 없어요. 그러니까 태지는 인덕이 있다고. 깡패들도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자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스폰서십이 붙잖아, 그지? 이렇게 쭉 있는데 태, 양, 생, 요까지만 인덕이 있는 거고, 일반적인 얘기하는 가족 조력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지가 진술충매의 양지가 있는데 이 양지에 있는 재는 상속재야, 상속재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월살, 그러니까 관대에 있는 재는 무슨 재? 십시일번 모아주는 지창금 같은 거야, 지창금. 그 다음에 쇠지에 있는 재능은 뭉칫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 사인할 때 뭐 연봉 크게 책정하고 사이닝 보너스 같은 것도 받고 그러잖아, 그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계에 있는 재는 저축의 재예요, 저축의 재.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글자가 지장 간에 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건 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월사 반한지, 세지 이런 데는 재가 없어도 재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인사에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인사에 비유하면
자, 이 정도 하고 시간 있으니까 우리 저기 뭐야. 자, 13페이지 한번 펴봐요. 자, 12페이지 내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읽어볼게. 중내 포테술은 일본의 미키쇼잔이 약술한 음성공법의 빈약한 설명을 그대로 카피하거나, 이거 뭐냐면, 야, 뭐 팔자에 생이 있으면 어떻다, 육이 있으면 어떻다, 생년에 뭐 생이 있으면, 이건 아무 의미 없어. 그건 의미 없고, 그 다음 13페이지 두 번째 보면은, 포테술은 공법과 인종, 자법, 거법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이 네 가지 수법을 화려하게 펼치기 시작하면은 아주 팔자술에 지신 같은 출이 가능한데, 공법은 뭐냐면은 일간을 중심으로, 나중에 뭐 다음 시간부터 수업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듣는데, 일원을 중심으로 각 글자에 해당되는 포테를 이렇게 적어내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인종이라는 것은 어떤 글자가 있으면은, 어떤 지지의 글자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봐요. 병자일주가 있고 정예일주가 있으면은, 이게 다 둘 다 여자라고 하자고, 여자. 그러면은, 이게 저기 뭐야. 여자라고 하면은, 요 자가, 일지가 우리 배우자금이잖아, 배우자금. 근데 여기에 관이 있잖아. 여기 남자가 있는 거잖아. 요것도 뭐야? 관이 있잖아. 남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무자 이러면은, 여기에 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제? 자, 병자, 이건 자는 태거든, 태거든, 그제? 너는 남편이 갇혀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이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의사거나, 뭐, 하여튼, 공간에 갇혀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남편이 갇혀있다. 아니면 범죄자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겠지, 그제? 자, 예를 들어서, 무자일주 이러면 이것도 태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는 이거 관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관 아니잖아. 이때는 이 남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다가 갑목이 남편이잖아. 목을 끌어와서 보는 거예요. 인종이랄까. 갑자, 욕이야. 이 사람의 남편은 무언가를 계속 반복해서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걸 인종법이라고 해요. 인종. 그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는데, 그러면 요 잘하는 것은 이거 태다, 이것은 문법이지, 그치? 이것은 인종이야. 그래서 그 글자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정관이면 을을 끌어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잖아. 이런 경우는 없어. 이게 우리 이수명리의 특징인데 뭐냐면은, 이거와 이거 짝이 되는 것이 육갑포테라 그래, 육갑포테. 그러니까 갑을 끌어와서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좌법이 있어, 좌법. 좌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자 중에는 임계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임은, 자, 이 사람의 남편은 태지의 물상을 갖고 있고, 동법으로, 그치? 그 다음에 좌법으로 보면, 임은 자에서 뭐야? 왕이지. 그래, 안 그래요? 걔는 자에서 뭐야? 목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남편은 태지의 물상과 로방의 물상을 같이 갖고 있잖아. 이 사람은 갇혀서 일하지만, 가족을 충분히 건사하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간에서 읽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간물상 이렇게 있고. 그럼 거법이라는 거 있어. 거법. 예를 들어서 거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임신이라 해. 임신 우리가 왜 나타났다면 이 사람이 이게 관이잖아. 그제? 이 사람은 어느 글자에 거하고 있지? 생의 글자에 거하고 있잖아. 여기서 너의 남편은 후원을 받는 사람이다. 근데 거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신충, 인년이 왔다 그러면, 인신충하면 이 남편의 동태가 인신충의 물상으로 일어나는데, 요것은 생이고 요것은 변이잖아. 생병충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리면서 이동하는 보직, 이게 순환 상황이 이때 나타나는 걸 거법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만 딱 알면은 팔자를 자유자재로 읽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봉법이란 말도 있고, 인종이란 말도 있고, 자법, 거법 다 팔자술에 고서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추리하는 걸 써놓은 책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은 팔자술의 가장 고급 술기 과정인데 내 이름을 내지 않고 그냥 강의록, 내 강의록을 그대로 그냥 우리 이 지은이 장문이 지금 현재 장문이에요. 장문이 그냥 그대로 딕테이션에서 낸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한자도 없어. 그냥 한글로 쓰라고 그랬어. 그냥 한글로. 이 책에 한자가 없어. 한자가. 제일 높은 단계인데 제일 쉽게 내가 해놨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그냥 이거 뭐야? 1주론 아닌가? 1주론 굉장히 낮은 단계인데 1주론이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고급 비결들이 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한 번만 더 이제 맛만 보고 예를 들어서 14페이지 한번 보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태 공부할 거니까 자, 우리 이제 끝에 학생 한번 한번 읽어봐요. 저기 먼저 이전의 이론과 14페이지. 먼저 이전의 이론과 월주로부터 분화되는 채용 부분이 아닌 일주 위주의 채용 분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주 위주의 채용 분화 이러면 복잡한 얘기예요. 나중에 따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다음. 예컨대 정축일주의 영역이라면 이 사람은 종교인이거나 무속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병으로 고생하거나 독신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이때는 정축이라는 육갑 자체를 채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주를 보면은 정축, 그걸 그 사람의 채로 보잖아, 그제? 그러면 정축이라는 것은 축이 뭐예요, 정해? 나중에 시분성 공부하게 되면 묘지잖아, 묘지. 묘지 화계라는 것 자체가 세상과 단절해서 뚜껑을 덮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신이거나 무속인일 가능성이 일단 많다. 채로 보는 거지. 자, 그 다음. 대개 이 사람의 남편이 의학업계나 군경계통, 종교인 등의 업과 인연이 아니. 그런데 정축일성의 여자가 모두 종교인이거나 이혼녀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이 사람의 남편이 의학업계나 군경계통, 종교인 등의 업과 인연이 있으면 속과에서 부귀한 상명의 팔자에 속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때는 정화의 일원이 체가 되고 축중의 개수, 관성이 용이 되는 체용의 역순 분화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봐요. 자, 정축일주 여자가 왔다, 나한테. 자, 정축일주, 어떤 사람은 팔자가 다 정축일주야. 이렇게 왔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 사람을 읽어내는데, 여자가 그냥 정축일주가 왔어요. 그러면, 자, 정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축은 금고야, 그지? 재고를 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축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의 귀천을 일단 얘기하지 않겠어, 내가.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제, 야, 너는 무속인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내가 내가 귀부인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선 이 사람의 남편에 대해서만 한마디 딱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한테 그냥 아저씨하고 재미없죠? 이렇게. 그거는 100% 맞게 돼 있어, 그거는. 왜 그러냐? 한번 보자, 이거야. 정축은 묘지예요, 묘지. 그러니까 배우자는 살아서 펄펄 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무덤에 동작 없이 누워있는 거야. 섹스가 안 돼, 일단. 우선 첫째. 그 다음에 축중의 개수가 남편이지. 자, 요거는 공법이지, 그제? 개수를 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뭐라고 한다? 자법이라고 하죠, 자법. 개축 뭐예요? 개가 축을 보면 뭘까? 관대예요, 관대. 돼예요, 돼. 복장을 하고 있지? 이 사람은 복장을 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수의를 입고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의를 입고 누워있다는 것은 동작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정축일에 태어난 여자는 말이야, 남편하고 무슨 운우지정을 나누는 건 생각지도 말아야 돼. 게임 끝난 거예요. 정축일에 태어났지, 하나만 하고. 무섭지 않아? 아, 그렇구나. 근데 그 남편은 왜 의학업계 종사할 가능성이 높냐? 내가 돼지라 그랬잖아. 관대지. 그래서, 그럼 왜 근데 해필이면 또 그 관대지인데 뭐 판사, 법사가 아니고 의사냐? 이 축은 축중신금에서 활인지산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에서. 그래서 종교인이거나 의사거나 의학계 종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이 남자는, 이 남자가 그러면 이 남자가 고자입니까? 이 남자는 고자 아닙니다. 이 여자한테만 고자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점점 일단 맞지 않아. 그럼 이 여자는 그럼 선생님 저는 그럼 평생 그러면 그 묘지에 누워있는 사람하고 삽니까? 아닌데 나 지금 굉장히 애인도 있고 이런데 그럼 그 애인은 다른 글자에서 관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해가 있다 하잖아요.
해중에 뭐야? 이미 또 내 남자잖아. 예를 들어서 그지? 이 해는 뭐야? 록이잖아. 록. 임수. 힘이 굉장히 있는 록이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 사람의 그 남편 부위에 있는 반은 일단 기능 정지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팔자의 격국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좀 베이식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 그지? 지금 없는 상태면은 그냥 이 사람 쭉 나이랬을 때 우리가 운성만 파악을 해가, 그러니까 포태만 파악해가지고 아 이거 남편하고 이거 외로워서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다 나가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복잡하게 없어. 그래서 남자들은 당신은 왜 그렇게 당신은 돈도 못 벌면서 왜 그렇게 이렇게 밤일도 못해? 딱 이러면은 네 팔자를 그래 자식아. 딴 데서는 잘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포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이런 파악이 여기서만 자기들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파악해 볼 거고 이것도 파악하고 이것도 파악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지금은 갑자기로 일주일을 공부하지만 여기 법들 다 파악할 수 있잖아. 이 과정을 쭉 끝내놓고 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자를 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차고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잘 공부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불상을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아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말해서 합작 코드라고 했지. 전체에서 어떻게 합작되느냐 되게 유하다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여기 유가 있다. 그러면 유축근구 글자지. 제잖아, 제. 이 사람은 돈이 더 많이 있는 사람이지, 그지? 근데 유는 뭐냐면 생이야, 생. 이 사람의 돈은 어떻게 된 거야? 후원을 받고 누군가에게 조력을 받아서 누군가가 금전적 조력을 해줘서 들어온 돈이야. 그 다음에 그 돈을 이 사람이 다 써버리냐? 그러지 않아. 축. 화기에 있는 쟤는 뭐라고 해서 저축을 많이 해놓고 있는 물상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건실한 재정적 규모가 있는 여자가 이거야. 대신에 남편하고는 아니야, 절대. 구동명이라고 해요, 구동명인데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환희차 애를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것도 팔자에 있냐 없냐 봐야 되잖아. 체에서 볼 수도 있는데 대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대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포트를 읽어내면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여기에 보면은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목이 없잖아, 목이.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건 왜 근데 엄마를 여기 찾느냐? 내가 결혼해서부터 나서의 엄마의 현상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원형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는 갑을 데려와야 되냐? 을을 인정해야 되냐? 을축으로. 을축 새예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모친이 어떻게 있는 거야? 엄마도 잘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읽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왜 생각자를 가지고 8차 평생 공부하고 연생하고 전혀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갑자 을축순으로 포태를 쭉 공부해 나갈 때 왜 그런지 계속 이해하고 읽어내고 선생님이 강의한 것을 손두리째 이제 애워놓으면은 그냥 실기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베이식이 있는 사람이든 베이식이 없는 사람이든 똑같아. 있는 사람도 이거 도움이 안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선생만큼 봐.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냐? 여러분 동영상을 자꾸 공부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동영상은 하는데 다음부터는 녹음기를 갖고 와서 무조건 녹음하고 그거를 그냥 계속 듣고 있는 거야. 선생님 얘기를. 뭐 차에서 듣고 여기서 듣고 그 선생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 그 선생하고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걸 경계하고 괜히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 계속 들어 계속 들으면은 그냥 입에 붙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잘 쓰고 잘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 영어 가르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ABCD부터 내가 쓰기 안 해요. 중학교라는 거 안 쓰기 안 한다고. 내가 나한테 30시간 영어를 배우면 그냥 미국 가서 회화되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딱 가르친다고 하면. 아니면 너 너네 토플을 내가 800점 이상 맞게 해줄게. 내가 약속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 근데 선생님을 딱 믿고 따라올 때 자,
그냥 까라면 까. 빼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지식체계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듣고 이해하고 하면서 계속 그냥 외우는 거예요. 각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을축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쭉 외우면 되는데 이 과정은 많은 진리도 담고 있고 재미도 있지만 실전기에서 이런 효용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종결과정이야. 학과적으로 종결과정. 그래서 문화가 공부를 오랫동안 한 문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시학이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수라는 사람을 처음 그냥 만나서 봐도 이 과정에서 그냥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무조건 따라서 하고 지금 이 공부는 뭐하냐? 갑자부터 공부해요. 갑자 위축. 그러니까 진짜 A, B, C, D부터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야 한자도 없다 한자도 진짜. 그러니까 읽기도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행간의 의미나 이런 기법들을 다 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가짐 갖고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30시간 이렇게 하고 질문. 그러면 그 배운 세운 워는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그때 absolutely. 그리고 오늘 일진 볼 때도 당연하죠. 내가 있잖아 여러분들 일단 이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역정을 합작일 때가 많아. 그러니까 서울 수업은 음질이 가지고 갇혀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내가. 역정을 합작 일진. 네. 내가 어디에 뭐 누가 오라 그래가지고 뭐 오늘 뭐 누가 뭐 오라 그래가지고 뭐 밥도 주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교육 좀 들어보래. 교육장에 가가지고 막 지루하게 앉아있는 날 있잖아. 근데 역정을 합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일진 이런 거 다 이 물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 예, 다 이해할 수 있어. 용신과 귀신의 작용에서 좀 작용하는 게 다를 수도 있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이건 포태술이라는 것은 물상, 예를 들어서 용신, 귀신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남편이 귀부냐, 천부냐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실이냐, 희가신으로 말하는 거지만 이 사람과 성적 교류가 있다, 없다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하고 관계없는데, 그래도 그 남자가 귀한지 아닌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태에서도 그 남자가 좌법을 통해가지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읽어내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오행 이법 체계 가지고 이런 이기를 다 융합해가지고 이거 보는 그런 마스터는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아마 찾을 수가 없다니까. 유일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럼 그렇게 열심히 보느냐? 그렇게 못 봐. 왜냐하면 내 것도 보기 피곤한데 남의 팔자를 다 안 보고 이런 거 포태술을 볼 때는 포태술에만 의존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한테 적용해도 그 다음에 포태술을 하면은 팔자의 귀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현대사회에서는 누가 귀한 것이냐? 누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내가 도대체 돈을 버는 거야 안 버는 거야?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야 안 버는 거야? 아예 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 그게 있어야만 이 사람이 귀격이다 아니다 전혀 다른 거란 말이야. 팔자의 귀천하고 지금 좀 달라요. 근데 봉건시대 때는 귀천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관리여야만 과거의 국제에서 관리여야만 부자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현대사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아무리 쳐내도 반환이 합작하면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데 좀 다르지. 그 다음에 이제 봉법, 자법, 거법 이런 걸 다 인용하게 되면은 이런 그 음양술의 포태술을 통해서도 팔자의 귀천이 가려진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 그 단계는 좀 종결 단계에서 좀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질문. 평소에 편협하던 사람도 왕이 들어와서 자기 글자랑 뭐 묘왕 합작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생각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지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 용기가. 예. 이것은 오행의 입법 체계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완이 아니라 이 팔자의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운성이라는 운성기약, 그러니까 12운성 운성기약을 가지고 음양, 반을 차지. 우리가 맨날 음양오행 하면서
실제로 팔자 전체 텍스트에서는 오행술이 이 주류를 이루지 음양은 거의 도외시됐다고. 그래서 아직도 음색양사, 설하거나 이런 대가들도 음색양사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오행의 포태를 보라 그랬잖아.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반드시 포태는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음양체계인데 옛날에는 그 자평명리가 있고 오성술이라는 게 반을 차지했는데 이 오성술의 테마를 이루는 게 이런 포태술이었어요. 지금 과거성정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게 다 없어지고 지금 오행 이체만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행을 전혀 그럼 보지 않냐? 아니, 우리 비식재간이라는 걸 활용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다시 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명리 조류에서 아직 음양 포태이론을 가지고 텍스트를 진격하고 사실 포태수를 이제 종결이라고 적은 이유는 더 이상 풀자책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명리서를 내가 한 40권 썼다 이러면은 이 포태 기약을 가지고 한 40권 써야 되는 거야,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텍스트를. 아,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책 많이 쓰면은 비루하고 가난해진다고. 아, 짜증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고독해야 영감이 줬는데, 스스로를 자꾸 고독한 환경으로 몰아넣고 싶으니까, 짜증스럽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부학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교수님, 그 맹리를 한 6개월 정도 해왔는데, 이거 전복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하는데 선생님이 제가 6년을 공부했다 그래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이지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래서 세병사 모는 무조건 자리에 있으면 힘이 없다, 힘을 못 쓴다 이렇게만 배웠거든요. 여기는 이제 병도 역할을 다양하게 하고 세도 역할을 다양하게 하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기 뭐야 동양교학은 이런 매뉴얼화된 그런 지식체계가 사실 없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도 없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단조로운 설명은 통하지 않아요. 명리에서 전혀 안 통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6년간 공부해도 팔자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고 자기 것도 모르고 내가 일단 내게 진단이 안 돼.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오늘 뭐 이 정도 할까요? 사이드책 이거 말고 사이드책으로 뭐 추천하는 사이드책 보지 말고 지금은 그냥 이거 읽는데 이 강의록은 그냥 내가 강의한 것을 녹취해서 다 썼기 때문에 좀 배터리 기진 게 있거든. 그래서 제가 보완해서 프린트 같은 거를 좀 주기 시작할 거예요. 요거 관련 책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이제 보면은 포태진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포태진기는 어려워요. 어려우면서 별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문화에서 나온 책 중에. 이거 일단은 하고, 일단 이거 하고, 여기서 조금씩 수정할 내용들이 있거든. 수정할 내용들을 여기 문화 중에 한 사람이 잘 디테이션 하면은 그걸로 다시 저술이 나올 건데 일단 여기에 주력해가지고 제가 읽었을 때. 자, 오늘 그냥 여러분들 맛배기로 제가 쭉 설명한 거예요. 다음부터 다시 하나씩 읽는데, 하여튼 그냥 따라오면 이 강의는 이전 문화 강의에 비해서는 몹시 쉬워요, 사실은. 근데 공부해야 될 분량은 더 많고, 더 많이 반복해야 돼요. 자, 읽읍시다.